312페이지 보시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인데요. 거래징수는 뭐냐면 거래가 뭐예요? 거래. 간단하게 사고 파는 거. 징수는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때 뭐 주고받는다? 세금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 물건 살 때에 물건 가격 안에 부가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부가세 주잖아요. 그러면 물건 파시는 분은 부가가치세를 받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세금이 뭐 된 거예요? 징수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금계산서 별표 3개. 세금계산서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세금 내는 거를 과세사업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는 걸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면세사업자. 이렇게 사업자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거기 교재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그리고 올해 꼭 따야 되는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내년에 간이과세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4월달까지 시험을 보시게 되면 4월달, 그러니까 2월달까지는 괜찮은데 4월달부터는 바뀐 법으로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바뀌니까 되도록이면 몇 방에 끝내자고요. 한 방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요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하지 말고 뱉은 순간 그대로 돼요. 제가 계속 요즘에 보면은 엉뚱한 얘기 계속 하죠. 저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제 신조 중에 하나인데 내뱉으면 가능성이 올라간다. 예. 왜냐면 난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진짜 망하고요.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진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더라도 항상 좋은 얘기만 해야 돼. 난 붙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만약에 이번에 떨어져서 2달 후에 또 봐야 돼. 그러면 2배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2배의 노력할 거를 이번에 쏟으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할 거면 아예 손도 대지 말자. 예. 그 대신 할 거면 내가 진짜 죽기 살기까지 해야죠.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죠. 근데 그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패하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사한 게 솔직히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제 치부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9군데 다닌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저 일할 때에는 지금 일할 때에는 이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사회 초년생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주면 그분한테는 또 간접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것만 해서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었을 때에 진심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느끼는 게, 만약에 진실된 얘기가 50이라고 치면 진실되지 않은 얘기는 10도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빨리빨리 캐치해요, 못해요? 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수업 하루 하고 잘린 사람도 저는 봤고, 사람들이 이제는 되게 비교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 금방금방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전 항상 수업하면서도 내가 들어도 이 정도 수업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 항상 제 목표예요. 왜냐면 내가 들어도 별로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전 그 생각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 그럼 때려쳐야죠. 내 능력이 안 되는 건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욕심이에요. 요거 외워야 돼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마 3페이지 밑에 아니면 4페이지 위쪽에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번 적어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데 얘가 바뀌어요. 4,800만 원 미만이 내년 되면. 그래서 올해 꼭 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시 배워야 되니까. 공급 대가의 뜻 부가세 포함. 공급 가액이 별도예요. 근데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답해도 틀렸어. 고치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 후에 안 본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3개월 지나면. 지금이야 알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1년 후에 지나가 보십시오. 누군지 기억도 안 날걸요? 저런 사람이 있었나?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뭐만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만.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게 이게 또 바뀌어요. 지금은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인데 요것도 바뀐대요. 이거 바뀌는 건 확정됐어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 꼭 따십시오. 안 그러면은 내년에 보게 되면은 또 외워야 돼요. 귀찮게.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회사가 갖고 저런 거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치면 되잖아요. 네이버하고 다음에다가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쳐보세요. 쫓겨나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맞죠? 모르겠어. 그러면 인터넷 쳐도 되고 책 찾아봐도 되고 회사에서는. 근데 시험 볼 때에는 책 찾아보면 쫓겨나죠. 인터넷에 치면 쫓겨나죠. 참고로 어떤 학교는 인터넷 연결 끊어버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려요. 아예 안 되게. 인터넷 안 돼도 시험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앉은 자리 인터넷이 안 되던데요. 그런 학교들 있어요. 아예 끊어버려요. 주말에는 못 쓰게.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요걸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학원 벽 있죠. 요쪽 벽 말고 저쪽 벽. 들어오는 벽. 벽에 보면은 액자들 몇 개 있을 거예요. 거기 잘 보시면은 학원 거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거기에 면세사업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서만. 그 다음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분식집이나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나 그런 쪽에 대부분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에는 김밥 싸는 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반과세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얼마 이상 파시는 분이에요? 4,800만 원 이상 파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 가서 봤더니 거기에 간이과세자라고 써 있어. 그러면 1년에 얼마도 못 파는 사람이에요? 4,800만 원도 못 파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 및 원칙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매에다 밑줄 치세요. 몇 매요? 두 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는데 두 매를 발행해요. 근데 어떻게 발행하냐면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이렇게 두 매 발행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뭐라고요? 매출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요? 매입자. 근데 시험 볼 때는 세법에서는 절대 매출자, 매입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왜 이렇게 쓴다고요?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공급하는 자가 뭐야?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회계 쪽 하는 사람은 금방 캐치하는데 회계 쪽 안 하는 사람한테 야 공급하는 자가 누구야? 그러면은 한참 생각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 왜요? 내가 쓰던 용어가 아니니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모든 학문이 다 이래요. 철학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미칠걸요? 까마면 뭐예요? 글씨야. 하얗면 뭐예요? 종이야.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야 되니까. 미술품 보러 가신 적 있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보든 뭘 보든. 그럼 거기에 제목 써 있잖아요. 예. 아니면 유명한 사람은 무슨 기법으로 이걸 그렸대. 근데 난 중요한 게 그 기법이 몰라. 그럼 그냥 보고 아 이쁘네, 못생겼네, 별로네, 얘는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문 관련된 거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싫어요. 왜 잘난 사람만 알아들어야 돼? 나도 알고 싶어.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은 또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설만 잘해줘도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다가가기가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기 313페이지 세금계산서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건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라 그래서 종이에다가 직접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직접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냐면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그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개인 중에서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가 정답이에요. 시험 문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종이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돼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원칙은 무슨 시기라고요? 공급 시기. 이게 뭐냐면 우리 어저께 잠깐 봤었던 뭐 인도 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네, 어저께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그거를 무슨 시기라 그래요? 공급 시기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세금계산서도 원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원칙은 이건데 우리가 원칙대로 살아요? 원칙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안 지킬 때도 있죠.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칙 하나만 있으면 그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원칙만 있어요?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외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뭐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인정해 주겠다.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해줘야 돼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달 10일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회사 가시면 요런 걸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무슨 세금계산서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그래서 원래 세금계산서의 원칙은 물건 팔 때마다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거래처가 한 달에 10번을 거래해. 그럼 몇 장 줘야 돼요? 10장 줘야 돼. 그럼 장수가 많아지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한 번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건이 몇 건 되는 거예요? 한 건. 이렇게 이제 발행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몰아서 한 번에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시면 신규 거래처 들어올 때 있죠. 그러면 신규 거래처 들어올 때 거기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데 괜찮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괜찮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매번 주셔야 돼요.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 원칙으로 가는 회사들은 체크했다가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고, 근데 많은 회사들이 한 번에 달라 그래요. 왜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제 겪었었던 건데, 세금계산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 문구가 있어요. 영수하고 청구. 영수와 청구의 차이점. 예. 영수는 돈을 받은 거예요. 청구는 돈을 주세요.
돈 주세요. 청구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저 이것 때문에 솔직히 좀 짜증난 적이 있었는데, 짜증은 아니고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현실이니까. 저희 거래처 중에 한 군데가 돈은 안 줘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수에.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세팅이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청구로. 근데 깜빡하고 안 바꾸고 세금 계산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다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일 많이 했네. 이러고 있는데 5분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저희 세금 계산서 보내주실 때 영수로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대금 못 드리거나 늦게 드려요. 협박하더라고요. 속으로 씨 그러고 말았죠. 뭐 욕을 할 수도 없으니까 겉으로. 근데 맞춰줄 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까칠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까칠한 회사들은 체크해놨다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이름 같은 거 조심하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쌍욕 먹은 여성분 봤어요. 네, 다행히도 내가 실수한 게 아닌지라 내가 쌍욕은 안 먹었는데, 앞에 보십시오. 주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주가 있어요. 맞죠? 네. 대부분 이겁니다. 맞죠? 근데 저희 거래처 중에 신규 거래처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얘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직원분이 실수해서 얘를 이걸로 적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주가 어디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세금 계산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쪽 부사장인가 상무급 되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했냐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저 말고 그 여직원이 욕을 20분을 먹었어요. 5분인가 10분 후에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나가서 울고 있었어요. 욕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찰지게. 너의 안에 있는 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한다는 둥. 근데 이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 틀렸으니까 요거 바꿔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좋은데, 나중에 저희 그 부장님이 가서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갖고 부장님이 바꿔서, 영업부 부장님이 바꿔갖고 자기가 받고 가갖고 미안하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사정을 듣고 왔는데, 거래처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 있었는데 항상 한 놈만 걸려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 회사가 걸린 거죠. 그래갖고 자기도 미안은 하다라고 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직원 나가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근데 울만 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욕을 뭐 찰지게 한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회사가 갖고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재수없게 걸리면 진짜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재수있게 걸리면 괜찮아. 조심해. 끝. 근데 똑같은 사람이어도 똑같은 실수해도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왜냐면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어. 그러면 속에서 한 놈만 걸려라잖아요. 그때 걸리면 욕먹는 거고, 내일이 월급날이야. 아주 기분이 상쾌해. 그러면 그때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참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줄이야. 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도 요거 좀 알고 계세요. 다음 달 며칠까지 해야 된다? 10일까지. 그 다음에 거기 그 제일 밑에 313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해야 되거든. 전송해야 돼요. 국세청에다가. 전송할 때 발급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행도 해야 되지만 국세청에다가 전송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공무원 편하려고. 예전에 종이 때에는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마음 먹고 숨기면 잡기는 잡는데 잡을 확률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면 전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바로바로 알 확률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무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할 게 줄었으니까. 왜냐면 알아서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데이터만 뭐 하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대부분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낸 사람은 아마 1계급 특징 내지 않았을까? 1등급 올라가지 않았을까? 되게 잘 만든 거니까.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전자신고입니다. 인터넷 신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관련돼서 인터넷 신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인터넷 보급률이 90%잖아요. 그리고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되게 많이 놀러 왔었어요. 초반기에. 이거 만들고 초반에. 왜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네? 우리는 종이로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요번에도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었던 게, 우리 재난지원금 나왔죠? 일본은 손으로 받았대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다 써야 돼요. 인터넷 신고가 되긴 되는데, 느리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잘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대요. 재난지원금. 일본에는.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그게 문제래요. 우리처럼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대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그런 쪽은 좀 뒤처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에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려면은 자료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 거는 되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해야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3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 면제라고 있어요. 5년간 면제에다 밑줄 치세요. 몇 년간 면제요? 5년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서류는 회계 서류는 몇 년 보관이에요? 5년 보관이에요. 5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송을 하면 국세청이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너네들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해커가 심심해갖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지우면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공문이 올라올 거예요. 데이터 다시 보내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있냐면 그 서버에다가 보관도 해놓고 대부분 프린트를 해요. 왜냐면 종이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할 때도 있으니까. 왜냐면 컴퓨터의 단점이 뭐예요? 최대 단점이 전기 안 들어오면 못 쓰잖아요. 네. 맞죠? 최대 단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정전돼 버렸어. 그럼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거는 종이로도 프린트를 해서 모아놔요. 왜요? 종이로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몇 년 동안이라고요? 5년. 그럼 여기서 문제. 영수증 있죠? 영수증은 얼마까지 발행하면은 세금 안 내도 될까요? 네, 3만원. 얼마요? 3만원 이하. 3만원보다 큰 거는 증빙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걸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요 4개는 국가가 알거든요. 너 누구랑 얼마 주고 거래했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아는 거는 3만원이 넘어도 돼요. 근데 일반 영수증은 국가가 몰라요. 그러니까 큰 금액은 인정을 안 해요. 얼마까지만 인정하겠다? 3만원까지만. 근데 이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3만원이었다가 만원으로 바꾼 적이 잠깐 있거든요. 그때 국세청 난리 났어요. 만원 갖고 뭘 사란 얘기냐. 솔직히 만원 들고 가면 살 게 없잖아요. 어저께 와이프가
꼬맹이 음료수 좀 사오라 그래서 손잡고 가서 음료수하고 과자 몇 개 담았더니 19,000원이더라고요. 솔직히 10,000원 갖고 몇 개 살 것도 없어요. 커피도 몇 개 담으면 10,000원 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얼마로요? 30,000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생 30,000원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내렸다가 난리 났으니까 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올릴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아마 30,000원으로 꾸준히 가지 않을까. 시험엔 안 나온, 한 번 나왔습니다. 100,000원으로. 과거에. 100,000원 아니고 얼마라고요? 30,000원이요. 그러니까 증빙이 이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갖고 있거나 계산서로 갖고 있거나 카드로 긁었거나 현금 받고 못 끊어줬을 때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왜 요거를 증명 서류라고 하냐면은 요거는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국가가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300만 원을 쓰든 500만 원을 쓰든 괜찮아. 근데 왜 영수증은 3만 원까지만 되냐면 나 너네 얼마 거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인정해줘 버리면은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얼마로 자른 거예요? 3만 원으로. 왜냐면 장난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한 장으로 100만 원 만드는 거랑 33장으로 100만 원 만드는 거랑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몇몇 연예인 분들이 그 세금 탈루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그거 뭘로 했을 확률이 높냐면 제가 그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그 작업 많이 했었거든요. 택시 요금.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과거에는 택시 탔을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비용이 1,000만 원이 모자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해갖고 프로그램에다가 여비교통비를 때려 넣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를. 근데 왜 그게 가능했었냐면은 예전엔 영수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수증이 있죠. 그럼 가짜로 넣으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난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고 예전부터 했었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금 신고를 잘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걸린 거죠. 국세청에서. 왜냐면 국세청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네 없는 돈을 넣었네. 그럼 조사해봐야지. 그래서 갔더니 영수증이 없어. 그러면 신고 잘못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인터뷰에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몰라요. 제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세금은 다 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인터뷰로 떠요. 근데 설마 어느 바보 같은 세무사분이 나 너를 위해서 가짜로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넣었을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모르니까 어머 이 사람 착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세금을 낸대. 개뿔이에요 그건. 개코 같은 얘기예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개코 같은 여자. 저기 누구지? 김승현 씨. 개코 같은 남자인가 개코 같은 여자인가 뭐 있어요 제목에. 네. 왜 개코냐면은 그 김승현 씨랑 그 김승현 씨 아버지랑 이제 듀엣으로 앨범을 냈는데 이제 가사를 써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개코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 가사에다가 개코 같은이라고 넣었어요. 네? 네? 있어요. 괜찮아요. 치셔도 돼요. 있어요. 저 없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참고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의 90%는 다 내 얘기고요. 나머지 10%는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어머님이 진짜 개코 같은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그 아버님한테 TV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노래 제목이 개코 같은 남자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그 상상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겪었거나 겪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잘 꾸미지는 못해요. 네. 근데 가끔씩 그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같대. 왜냐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겪었으니까.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보고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저는 진짜 천장까지 뚫어봤다가 지하까지 내려갔었어요.
뭐 엉뚱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엉뚱한 생각 가기 전까지도 생각해 본 적 있었고 나쁜 생각 가기 전까지. 왜냐면 그만큼 내 자존감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 400가까지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에 400 넘기 400 가까이 350 400 버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진짜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350 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대 후반에. 나 그러고 살았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천장을 뚫었죠. 어깨에 뽕이 아주 그냥 한 몇십 겹 있었어요. 그래갖고 집안에 그때는 일만 했었으니까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못해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맨날 동생한테 쿠폰 같은 거 몇십만 원어치 사갖고 야 부모님 모시고 여기 가서 먹어. 그런 거 맨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용돈 드려야 돼. 그러면 뭐 그 당시엔 나쁘지 않게 벌었으니까 막 2, 30만 원씩 그냥 탁탁 드리고 양쪽 분 다.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명절 때 뒷돈으로 1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짜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남부럽지 않게 벌었죠. 그리고 누구한테도 당당했어요. 너 얼마 버냐? 그럼 나 얼마 정도 번다. 그러면 다들 나쁘지 않네. 이놈 뭐하지? 막 그 생각 할 정도로 벌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거의 통장에 한 달에 200 이상씩은 쌓였었어요. 왜냐면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버스 타고 8시 반에 도착해서 9시에 수업하고 12시에 밥 먹으러 가서 1시부터 수업하고 6시에 밥 먹으러 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와서 야식 먹고 새벽 2시에 잠자고 이게 하루 스케줄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뼈 사가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토요일 날도 10시에 출근, 12시에 출근해서 1시부터 7시까지, 1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오고, 일요일 날도 그 패턴이었고, 또 월화수목 금토 일을 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 벌어야 돼. 그 이후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진짜 돈 월없이 벌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만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이프 말고. 그 만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뭐 먹으러 다닐 때 되게 당당했어요. 예. 뭐 먹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어디 갈 거야. 네 먹고 싶은데 찍어. 그럼 가다가 마음에 드는 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찍어. 그럼 그냥 들어가서 메뉴판은 주고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예. 왜냐면 그렇게 쓸 정도의 돈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쫓겨납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그러죠. 나중에 여기 가보고 싶어 나도. 저 가보고 싶은데 한 군데 찍어놨어요. 10만 원짜리.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랍스타 무한리필집이 있어요. 서울 가면 10만 원인가 11만 원이에요. 1인당. 그 랍스타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무한으로. 근데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나 혼자 갈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하고 꼬맹이를 데리고 가면 적자야 무조건. 그 나 혼자 갈 거예요. 네. 혼자 가갖고 10만 원어치 이상 먹고 와야 되니까. 맨날 뷔페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오늘도 가긴 할 건데요. 오늘은 또 저기 가다 그러더라고요. 애슐리 저녁에 꼭 가긴 할 건데 가서 맨날 먹을 때마다 둘이 먹는 거 보면 적자야. 그리고 내가 흑자를 내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재수 씨가 제가 원래 좀 대식가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많이 먹어요. 적게 먹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먹을 때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줄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초밥 뷔페 가면 한 70개에서 80개 가까이 먹었으니까. 거의 세네 번은 갖다 떠서 먹었었어요. 15개에서 20개씩.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지금은 저번에 계산해보니까 한 50개 전후 먹더라고요. 쿠쿠 같은 데 가서 초밥 개수로만 봤을 때. 참고로 전 롤을 먹지 않아요. 롤을 먹으면 밥량이 많아서 내가 먹는 게 줄어드니까. 왜 그렇게 먹냐면 일단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흑자가 나야 돼. 그럼 같이 가신 두 분은 무조건 적자야. 그럼 내가 흑자를 메꾸려면은 비싼 걸 먹어야 돼. 그래서 참고로 저는 어느 뷔페를 가든 육회 엄청나게 먹어요. 한 2접시 가까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웨딩홀 뷔페에서 접시를 빼봐서 아는데 웨딩홀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육회예요. 왜냐면 육회는 절대 싼 거를 못 띄워와요. 싼 거 띄워오면 100% 배탈 나니까. 그래서 그 저하고 같이 일했었던 형이 재료 띄워오는 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형이 그 얘기해요. 과일이나 이런 건 무조건 제일 싼 걸로 띄워온대요. 이번 주 지나면 상할 애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단가를 낮춰야 갖고 가는 게 높으니까. 근데 육회는 싼 걸 못 띄워온대요. 왜냐면 생으로 먹는 거라 이거는 싼 거 사왔다가 배탈 100% 나니까. 그래서 저처럼
흑자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무조건 육회를 공략하십시오. 예, 쓰잘데기 없는 뭐 케이크 이런 거 공략하지 마시고 그건 싸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략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 내가 봤을 때 평소에 못 먹는 음식 있죠. 그런 놈을 공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참치회 있죠. 무한리필 가시면 3판 이상 먹어야 한 4판 정도 먹어야 저기 나한테 흑자래요. 예. 그리고 요즘 유행인 게 저기 뭐지? 명륜진사갈비? 그런 데 가서 흑자를 내려면 1인당 4덩어리인가 5덩어리 이상 드셔야 돼요. 네. 근데 4덩어리 5덩어리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혼자서 많이 먹어야 일반적인 사람은 2덩어리인가 3덩어리 정도밖에 못 먹죠. 근데 5덩어리인가 6덩어리 이상 먹어야 흑자래요. 근데 참고로 저는 거기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처음 갔을 때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처음 갔는데 계속 시켜도 안 갖다 줘요. 5개 넣어주세요. 그러고 세네 번은 얘기해야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상해서 그거랑 비슷한데 요즘 많잖아요. 그거 딴 데 다녀요. 갈비혁명인가? 뭐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줌마가 빨리빨리 갖다 줘서 저희는 거기 다녀요.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은 거기 안 가요. 요즘 네. 그냥 갖다 먹어. 아, 그래요? 그게 나아요. 그게 더 편해요. 왜냐면 바쁠 땐 못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기 바빴었던 거 아니에요? 3테이블밖에 없었어요. 알바가 5명 있었고. 그 결론은 그거예요. 사장 마인드가 야 천천히 갖다 줘. 근데 참고로 이건 지점마다 틀려요. 마음 상하면 안 가요. 왜요? 딴 데도 많잖아요. 요즘엔 식당에서 돈 벌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안 가요. 나도 안 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데가 맞아. 그러면 자주 가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종종 가는 데가 청라 쪽에 방으로 된 참치집이 있어요. 예. 근데 점심 때 가면 좀 싸거든요. 저녁 때에는 무조건 코스로 시켜야 되는데 점심 때 15,000원짜리 참치 코스가 있어요. 15,000원에 참치도 나오고 알밥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2명이 가도 방으로 줘요. 예. 홀도 있긴 있는데 방이 꽤 되거든요. 한 8개인가 10개? 그러면 가서 우리 식구들끼리 떠들어도 되니까 프라이빗하게 먹고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종종 가는데 거기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15,000원 주고 방 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정식집도 25,000원 이상짜리 써야 방 줍니다. 안 그러면 저기 홀로 주지. 괜찮더라고요. 그런 데는 또. 예전에 한번 제가 맛집 이렇게 소개해줬더니 한 분은 또 거기 그날 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거기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맛집의 기준은 내가 맛있어야 맛집입니다. 남이 맛있대. 참고로 전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갖고 뭐 매운 닭갈비집 막 뭐 매운 닭발집 맛있대. 저는 쓰레기예요. 네. 저 지금까지 살면서 닭발을 한 번 먹어봤어요. 예전에 일할 때. 맛있대. 한 번 먹고 저기 쿨피스 2개 먹었어요. 그리고 나한텐 이 음식은 아니야. 네. 참고로 전 매운 걸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어야 맛집이지. 어떤 분들 보면은 왜 맛집 갔는데 맛이 없다라고 올려요. 맛이 없으니까 맛없다라고 올리죠. 연돈 있죠.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 와갖고 별론 거 같다라고 썼다가 저기 죽기 일보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잖아요. 인터넷에서. 왜 여기가 맛없어?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너가 이상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엄청 싸웠어요. 인터넷에서. 연도는 무조건 맛있다와 개인적으로 맛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가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참고로 연도는 제가 봤을 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그거 아세요? 연동 가면 텐트 빌려주는 업체도 있어요. 네. 텐트를 갖고 왔다가 갖고 가요.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다니까요. 네. 또 그걸 또 어떻게 캐치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텐트 빌려주는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돈에서 자기 제자 키운다라고 했잖아요. 열이면 9은 도망간대요. 맛집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두드리겠어요. 그 돼지고기를 맛있어지라고.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1,000건인가 왔대요. 근데 거의 다 도망갔대요. 못하겠다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다고. 절대로 맛집이든 뭐든 그냥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회계 배웠다고 그 다음날부터 한번 수업 해보실래요? 못하지.
이게 다 내공이 다 쌓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저는 수업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드릴 때에 절대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인드로 떠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 떨어져라. 이런 마인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잘 가리킨다 못 가리킨다는 있어요. 네.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옛날 방식이야. 아직도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이거는 이거니까 외워. 무조건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설명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예전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야간 수업을, 몸이 안 좋아져서 야간 수업을 딴 사람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요번에도 딴 사람한테 줄 예정이지만. 근데 그날 서류할 게 있어갖고 조금 늦게 가는데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못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수강생들한테. 그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죠. 다 잘하면 내가 여기 왜 있어요? 집에서 나 혼자 공부하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또 알려주고 또 질문하면 또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못하냐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그분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알아요. 왜냐면 나 학생 때 그 사람이 우리 학원 말고 다른 사람 강사였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원장님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이 사람 쓰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대충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별로다. 자기는 퀄리티는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퀄리티가 하위권이거든요.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수업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감사는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저런 사람도 수업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해. 네. 그리고 들었었던 분들도 대부분 못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굶어 죽진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315페이지 3번에 별표 3개. 요거 대빵 잘 나와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근데 참고로 제가 예전에는 실명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녹음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실명을 얘기 못하는 이유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음성까지 검색을 한대요. 그래서 음성에서 걸리면은 안 올라가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린 것 중에서 하나는 데이터는 있는데 올리기만 하면 KBS에서 걸어요. 근데 내가 그게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KBS 1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올린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성 데이터까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녹음할 때에 되도록이면 실명이라던가 이런 거는 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은 아까 탈세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연예인 이름까지 얘기했거든요. 누군지 아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만한 급이에요. 탑급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부러운 게 뭐냐면 탈세해서 걸리잖아요. 세금을 30억씩 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씩 버는 거야? 몇백억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만한 탑급 배우들이 걸렸었으니까. 송모모 그 다음에 장모모. 네, 참고로 장모모는 여기 인천 출신이고 저기 다녔었던 사람이에요. 저기 그 인자로 시작하는 대학 다녔었던 사람. 참고로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나. 올렸는데 걸렸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거죠. 장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못 올리니까. 거기 3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 있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하고 사업자.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는 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택시. 네,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택시 아저씨가 저기 가다가 내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노점. 네, 만약에 내가 떡볶이 3,000원어치를 먹고 떡볶이 파는 아줌마한테 여기요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순대로 쳐맞아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네. 일단 왜 말이 안 되냐면 노점 행상분들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대부분. 그래서 제 친구가 사업했었다 그랬잖아요, 식당. 걔가 뉴스에 노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육두문자를 날려버려요. 왜냐면 이거는 근데 모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식당 하면서 임차료도 내고 카드로 긁으니까 카드 수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다 내잖아요. 근데 노점상 분들은 세금을 내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죠. 그리고 대부분 현찰박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내고.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상가에 입점해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노점 행상이에요, 실제. 푸드트럭도 노점이나 거의 흡사하죠. 근데 요즘에 푸드트럭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 다음에 카드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업체기는 한데 노점 행상에 들어가진 않아요. 푸드트럭은 이제 또 국가에서도 발전시키려고 하고 세금은 조금씩 걷고는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요즘에는 내야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하고 틀린 게 그 푸드트럭도 어떤 푸드트럭 보면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법에 걸려요. 대부분 그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내가 요 지역에서 하겠다 라고. 근데 대부분 보면 푸드트럭이 요즘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푸드트럭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행사 있으면 행사에다 돈 내고 들어가서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행사가 없잖아요. 다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줄게요. 하실 거면 연락 주세요. 진짜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제가 풀 시청해줄게요. 보진 않겠지만.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1,000만 명 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다이아몬드 버튼 받았대요. 근데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네. 게임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하는 사람. 그 1,000만 명 넘었는데 1,000만 명 넘으면 블랙 다이아몬드인가 뭐 버튼 준대요. 라고 유튜브에 뜬 게 있어요. 네, 저도 봤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나라는 현재 130만? 200만 넘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게 130만인가 150만 명인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게임 쪽인가 그럴 거예요. 참고로 100만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7만 5천이고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27만 2천 명인가 그러고 27만 정도 되면 월 1,0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저도 이거 이제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유튜브만 3, 4시간씩 보다 자갖고 잠은 잘 오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근데 공부하면서 봤더니 조회수가 중요하대요. 구독자 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구독자가 많아야 조회수가 많은 건 많아지긴 하니까. 그래도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긴 하죠. 어쨌든 제일 많은 사람이 어쨌든 200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육박할걸요? 200만에? 71만 아 그래요? 오, 그러면 내가 본 거는 옛날 건가 보네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뭔가 특출난 게 있어요. 절대로 그냥 남하고 똑같이 해갖고는 못 올라가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10명이고 내가 하는 거를 100만 명이 100만 명의 구독자가 하고 있는 걸 내가 똑같이 했어. 그럼 어느 바보가 10명짜리 걸 와서 봐요. 100만 명짜리 걸 가서 보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맛집이 있는데 100년 된 맛집 옆에다가 내가 신장 개업을 했어. 근데 똑같이 설렁탕 팔아. 어디로 갈 거예요? 방금 본 게 이제 허팝이라는 아, 허팝. 네, 그 사람 유명해요. 기부 엄청 해요. 근데 기부해도 되죠. 그 정도 인원이면은 저기 연봉으로 몇십억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광고도 찍잖아요. 광고 찍으면 5천만 원에서 1억은 받을 건데. 네. 그리고 그 테크 유튜버 있죠. 기계 이렇게 알려주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 1,000명 넘어가면은 협찬이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왼쪽 밑에 요거는 광고 영상이다라고 붙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최소 30에서 50? 많이 받는 사람은 그거 하나 해주는데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구독자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독자가 올라가면 협찬이 붙을 때 단가가 들려요. 그리고 뭐 강아지 유튜버들 있죠. 강아지 보여주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원이 조금만 넘으면 협찬 붙어요. 우리 거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돈은 주는 건 아니고 돈 주기엔 너무 적으니까 조금만 넘으면 협찬이 붙어요. 우리 거 와갖고 몇 개 찍어가라고. 지금 현재 요만큼이니까 2개 공짜로 주겠다. 몇 개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먹이잖아요. 그럼 그게 더 홍보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거 유튜브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홍보하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널을 개설해서 여기서 홍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가면 유튜브가 다 잡아버릴 거니까. 이미 잡긴 했는데 지금 카카오톡이랑 2배 정도 차이 나요. 카카오톡이 한 30%면 유튜브가 60% 정도? 현재 점유율이.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에 익숙해졌으니까. 카카오톡은 이거 쳐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 들어가면 얘 떠들고 있어. 쳐다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 되면은 친구하고 대화할 때에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친구도 거기에다 맞춰갖고 올리고. 그러면 서로 이제 그거 보면서 아, 얘가 지금 요즘 잘 살고 있구나, 못 살고 있구나.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실시간도 되고. 일정 수 넘어가면 실시간 돼요. 그러면 친구랑 통화할 수도 있잖아요. 실시간에서. 걔는 여기 이걸로 치고 나는 화면에다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쪽에다 손대면 먹고 살 만한 게 늘어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1년 동안에 내 목숨 바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돼. 그러면 전 진짜 유튜브 수업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컨설팅을 하든가. 지금도 컨설팅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인터뷰 한 명이 지금 할 예정인데 그분 뭐가 문제인지 어저께 들어가갖고 파악 다 했거든요. 2개만 고치면은 승산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컨설팅으로 한 번 컨설팅 하는데 못 받아도 1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건만 해도 20일만 하면 200이잖아요. 짭짤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올라가. 그러면 내가 10만 원 받겠어요? 한 50 받아야지.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은 저기 15만인가 20만 원 찍는 애들이 20만 명 찍는 애들이 컨설팅 하는데 걔네 1대1로 컨설팅 하면 150씩 받아요. 하루에. 몇 시간 대화하고 이거 이렇게 바꿔보세요라고 알려주는데 150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래 그냥 덤비는 놈은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생각 다 하고 덤빈 건데 좀 플랜 C까지 있어요. A, B, C. A는 잘 됐을 때, B는 중박일 때, C는 망했을 때. 망했을 때는 저기 유튜브 수업하면 되죠. 네. 편집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별거 없어요. 내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노가다예요 그냥.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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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침 삼키는 거 자르고 그리고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르고 붙이고. 그 별거 없어요. 네. 그리고 뭐 화려한 거 있죠. 그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도와주신 거 그거 만드는데 10분이면 만들어요. 영상 찍어 갖고 가서 유튜브 보면서 10분 동안에 쫓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문가가 있느냐 저처럼 초보가 있느냐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솔직히 그걸 느낄 정도로의 심하진 않거든요. 해보니까. 아우 유튜브 전도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네, 무인 판매기가 자판기죠. 그래서 자판기에서 내가 2,000원짜리 음료수를 2,000원짜리 음료수를 사 먹고 자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판기야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다오. 자판기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거 괜찮네요. 니 뿡이다. 네. 녹음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상한 얘기하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다음에 2번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 미용업 이런 쪽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목욕탕 소비자가 가죠. 법인이 가서 때밀어요? 안 되죠. 미용실도 누가 가요? 소비자가 가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주로 가는 데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요. 근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소매업의 경우라고 가로에 있어요. 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은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데들이 대부분 무슨 업이에요? 소매업이에요. 맞죠?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저도 회사 다닐 때 몇 번 했었는데 대부분 공장은 이분들하고 거래해요. 도매업하고. 왜 소매업하고 거래를 안 해요? 공장은? 소매는 싸요, 비싸요? 비싸요. 도매가 싸거든요. 그래서 도매업자한테 거래를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많이 사니까.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번 오늘 당장 써야 되는데 업체한테 전화했더니 오늘은 죽어도 못 갖다 준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업체를 찾았어요. 꼭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매업자한테는 꼭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얼마요? 그러면 멀뚱멀뚱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영수증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소비자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도 요구하면은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을 간주공급이라 그래요.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간주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배업시 잔존재화. 간주의 뜻 가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맞죠? 왜냐면 진짜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가짜는 상대방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하나만 밑줄 치고 쉴게요. 마지막 6번에 간주임대료.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도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